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혼 소장을 갑자기 받은 경우, 이혼 소장은 느닷없이 날라오죠. 그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갑자기 누가 배를 눌러 날아보니까 집배원이 왔어요. 등기로 와요. 이혼 소장을 보낸 아내는 저기서 밥 먹고 있고,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소장 받는 경우,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혼이 위기에 있는 가정들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혼자 쓸쓸하게 있는데 갑자기 집배원이 와서 이혼 소장을 전달해 주는 경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상대방, 내 아내가 직장으로다가 이혼 소장을 보낸 경우도 있죠.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의 유형, 첫 번째, 아주 당황을 하죠. 맨날 나한테 불평을 하더니 진짜 이혼 소송을 시작했네? 당황하죠. 막. 두 번째,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 특히 남자분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오거든요. 봉투를 뜯어보지도 그냥 던져버려. 그러다가 시간 다 놓치고 나중에 막 이혼 소송 막 혼자 하고 있어. 이미 막 패소 판결 날 때가 돼버린 거야. 또 하나의 유형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에서, 공포감. 맨날 말로만 하던 아내가 드디어 나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재산 다 뺏기나? 이런 그 공포. 맨날 불만을 얘기할 때는 아내가 나하고 집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가정법원에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떨렁 날라오니까 벌벌 떠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양육비 얼마 내놔라, 위자료 얼마 내놔라, 재산 분할 얼마 내놔라 쫙 써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걸 달라는 건가? 그다음에 애를 데려간다네. 내가 키우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걱정거리가 그냥 막 늘어지는 거죠. 이혼 소장을 받으면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거야. 자, 이혼 소장 대응 방법 첫 번째, 침착하게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라. 일단 소장을 침착하게 읽어보세요. 재산이 주 목적인지, 양육권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이혼 자체가 주 목적인 건지 상대방의 의도를 한번 쭉 파악을 해봐야 돼. 그 상세한 내용이 청구 원인이라는 그 메뉴에 쫙 써 있어요. 내가 뭐 욕설하고 이런 것들 멱살 잡은 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좀 소소한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아내를 좀 설득해서 다시 회복을 할지 말지를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혼 의사가 확고하구나. 이젠 재산 문제만 남았을 뿐이구나. 그리고 나도 혼인 계속 의사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 소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혼 소장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되느냐? 허위, 과장, 왜곡 진술에 대한 반박을 만들어라. 이혼 소송이라는 게 서로 감정이 대립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대방도 좀 부풀린다고. 그때 사무실 여성 동료 직원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업무상의 문자였는데 잘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부정행위로 또 주장을 해 놓은 거예요. 과장은 뭐가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막 몸을 밀치기도 하고, 서로 또 아내도 나를 막 밀잖아요. 그거를 또 뭐 가혹한 폭력이다 뭐다 쫙 적은 허위, 과장, 왜곡의 주장이 많아요. 이혼 소장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빨간 펜으로 체크를,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한글 파일로 좀 찬찬히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변호사가 보고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이혼 소장에 재산 분할 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재산들을 넣어놨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야죠. 대부분 보면 자기 명의로 있는 거 빼버리고 나 피고인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만 꼼꼼하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나눠달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내의 재산도 내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 계좌번호 같은 거 잘 모르거든. 어느 은행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신한은행 쓰나 우리은행 쓰나 그것도 한번 정리를 쭉 하시고, 그다음에 대출금, 아파트가 내 명의지만 나 담보대출도 80%가 있는데 그걸 쏙 빼놨어. 그런 경우에 요 대출도 포함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재산 관련 세금 고지서가 오잖아요. 그것도 모아 놓으셔야 돼요. 내가 몰랐던 재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그걸 보여줄 때 이 재산에 대해서도 좀 조회를 해 달라라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재산 형성 경위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왔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이 된 부동산인데 형식만 매매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혼 소장을 받은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죠. 뭘로 결정이 납니까? 증거로 결정이 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아내가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게 좀 있단 말이죠. 카톡 문제 남아있다, 이런 이제 자료, 폭행, 부정행위에 피해를 당했다, 남편이 쓴 각서,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핸드폰도 찾아보셔야 돼요. 옛날에 찍어놓은 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새롭게 발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서에 그때 출동한 내역 몇 년 지났지만 다시 발급을 해서 확보한다. 그다음에 은행과 관련 있는 문서들, 이런 거 다 찾아내야 돼.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 뭐 새마을금고,
이런 경우는 1금융만 조회를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은행 이름만이라도 어디서 들은 것 같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줘야 된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이혼 소송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여기저기 조회를 해서 자료를 또 보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잘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야 우리에게 좀 유리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이 통하는 변호사, 혼인 관계에 대해서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변호사,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돼. 어떤 변호사들은 그냥 오직 사건 수임에만 눈이 어두워 맨날 좋은 얘기만 해. 아내 요구 저거 다 기각돼요, 저거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그렇게 완성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이혼을 하지 않고 상담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회복 가능한가요? 혼인 회복 쪽에서도 충실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전반적인 걸 듣고 내가 한번 회복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안 되면 그땐 이혼을 선택하자. 이렇게 좀 옵션이 주어지는데 무조건 가서 그냥 이혼하라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단순한 거죠. 이혼 사건은 중간중간에 조정이 열리거든요. 그 조정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변호사라야 되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준비한 진술서와 자료를 넘겨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되 본인이 조급하면 안 돼요. 믿음직한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생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느긋하고 진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